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픽게임즈 코리아 최용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는 나이아가라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나이아가라가 뭐 지금 아직 실험 단계 기능이긴 하지만 써보실 수 있으니까 나이아가라가 어떤 건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고 있는 게 이번 세션의 목차고요. 그래서 나이아가라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이아가라가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인터페이스도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이펙트 만드는 툴이죠. 캐스케이드 파티클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나이아가라하고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이것 좀 비교해서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나이아가라 예제를 통해서 만드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이아가라가 뭐냐? 언리얼 엔진의 차세대 프로그래머블 VFX 툴셋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캐스케이드를 완벽히 대체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고 있고, 이제 그러니까 나이아가라가 나중에 다 완성이 되면 이제 캐스케이드를 대처하는 용도가 될 거고요. 그래서 만드는 동안에는 캐스케이드가 계속 공존해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이아가라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플레이어용 이펙트라든지 환경 이펙트 등의 비주얼 이펙트를 실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아가라는 아티스트가 뭐 앞에도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프로그래머 도움 없이 비주얼 이펙트를 생성하고 투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시뮬레이션 툴입니다. 그리고 모듈식 파티클 이펙트 디자인이 가능한 유연성 높은 에디터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나이아가라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드 기반 편집 및 생성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모듈식 VFX 스택으로 상속화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프로그래머블 VFX 차세대 툴이라고 했는데 그 모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다 비주얼 스크립팅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HLSL이라든지 뭐 스태틱 메시라든지 스켈레탈 메시처럼 이제 이런 정보들을 언리얼 파이프라인의 다른 부분에 대한 데이터 인터페이스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뭐 시퀀서 타임라인이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뭐 당연히 알겠지만 커브도 당연히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나이아가라를 이용해서 뭐 이런 이펙트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지금은 뭐 프로젝트가 종료됐지만 예전에 파라곤이라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펙트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GDC에서 나이아가라 공개했을 때 뭐 보여드렸던 샘플이죠. 이런 뭐 메시 리프로덕션 같은 것들 만드실 수도 있고,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만드는 거. 그리고 뭐 이런 비주얼 되게 높은 파티클 시스템도 만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후디니 어셋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 후디니에서 만든 거를 가져와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리본이라든지 이런 이펙트들을 이용해서 이런 멋진 것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나이아가라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 플러그인 탭에서 나이아가라를 켜줘야 되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터에서. 이쪽에 가보면 세팅이라는 곳이 있는데, 세팅에 가보시면 플러그인 탭이 있어요. 그래서 플러그인 탭을 가보시면 내장에 나이아가라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나이아가라가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활성화하신 다음에 에디터를 껐다 키시면 나이아가라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플러그인을 키시면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나이아가라 어셋을 생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테스트 00이라고 하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보시면 맨 마지막에 fx라는 이 탭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뭐 나이아가라 시스템, 이미터, 뭐 파라미터 컬렉션, 파라미터 컬렉션 인스턴스, 다이나믹 인풋 스크립트, 그 다음에 펑션 스크립트, 그 다음에 모듈 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나이아가라의 작동 방식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파라미터를 만들죠.
파라미터를 만들어서 이거를 모듈에서 관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모듈에서는 뭐 스폰이라든지 라이프라든지 사이즈라든지 뭐 사이즈 스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컨텐츠들을 다 관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듈을 가지고 이미터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미터를 꾸리는데 이미터에는 뭐 스폰이라든지 업데이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섹션들이 좀 나눠져 있고요. 그 이미터 안에는 타임라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 타임라인으로 그 이미터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이미터들은 여러 가지의 이미터들로 이제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어셋으로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미터들이 좀 존재하게 됐고 이것들을 조합해서 화면에 뿌리기 위해서 나이아가라 시스템이라는 어셋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아가라 시스템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하면 그것은 순차적으로 넣어서 이것들을 사용할 이미터를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터와 같이 스폰이라든지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것들 섹션들이 똑같이 존재를 하고요. 거기에 똑같이 타임라인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타임라인에는 이 이미터들을 순차적으로 배치를 하고 뭐 플레이될 위치라든지 뭐 터질 뭐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나이아가라 시스템에서는 뭐 파라미터 같은 것들을 노출을 시켜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이아가라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건데요. 지금 보고 계신 게 이제 나이아가라 인터페이스인데 화면인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녹색은 나이아가라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GIF를 잘못 만들어서 그런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나이아가라는 기본적으로 프리뷰 창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라는 곳이 있어서 여기서 나중에 뭐 변수를 추가한다거나 나중에 모듈을 추가하실 때 이쪽에서 이제 뭐 변수를 만들어서 뭐 연결해서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미터에 이제 정보가 있는데 여기에는 크게 뭐 섹션으로 나눠져 있고 그 안에는 모듈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커브하고 타임라인이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이아가라 이미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테스트 01에서 하나 만들면 이런 식으로 기본 인터페이스가 나오고요. 프리뷰, 그 다음에 파라미터들은 이 안에 이렇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뭐 타임라인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커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보시면 섹션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색깔별로 나눠져 있는 게 이제 섹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의 모듈들이 추가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이아가라 인터페이스는 뭐 기존의 캐스케이드에 비해서 완전히 새로워진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기존의 이제 캐스케이드랑 완전히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부분들도 있는데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실시간 3D 뷰포트로 이펙트를 만들면서 시각화하는 기능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비슷해요. 그리고 커브 에디터로 RGBA 값을 조절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리고 디테일 패널에서 여러 프로퍼티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나이아가라와 캐스케이드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이아가라 어셋들을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만들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나이아가라 이미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이아가라 이미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하나의 비주얼 이펙트를 나타내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이아가라 이미터 합쳐서 나이아가라 시스템에서 생성을 해서 나중에 화면에 뿌린다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나이아가라 그 이미터 안에 가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여러 가지 섹션들이 있습니다. 그 섹션들 안에는 뭐 이미터 스폰이라든지 이미터 업데이트, 뭐 파티클 스폰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이미터 스폰을 좀 보게 되면 그 이미터 스폰은 그 이미터가 시작되면 바로 실행되는 형태의 이제 섹션인데 한번 구성해 두면 나중에 스크립트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블루프린트 보시면 컨스트럭션 스크립트 있잖아요. 그거하고 형태가 많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가서 한번 봐볼까요? 이미터 프로퍼티를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뭐 바운스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정하실 수도 있고 여기서 주로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 2가지일 텐데 CPU 파티클하고 GPU 파티클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 스페이스로 세팅할 건지 나중에 GPU 파티클 쓰면은 로컬에서 이제 터지게 하려고 이제 좌표를 설정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섹션에서는 이쪽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섹션 안에 새로운 모듈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플러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보시면 섹션들 안에 플러스 버튼들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얘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추가할 수 있는 모듈들이 쭈루룩 나옵니다. 네, 이미터 프로퍼티하고 그 다음에 파티클 스폰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모듈들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렌더 쪽에는 렌더에 맞는 이런 모듈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터 업데이트 쪽을 가보게 되면 이미터가 활성화된 모든 프레임마다 실행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것들, 스폰 레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팅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폰 시킬 파티클 개수를 결정하고 파티클 업데이트 스크립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수값을 계산한다거나 이런 것들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기타 이미터에 대한 프레임별 틱 로직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프로그래밍 쪽으로 이론으로 따져보면 틱에서 처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매 프레임별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여기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가보시면 이미터 업데이트 부분이 있고요. 이쪽에 가보시면 라이프 사이클이 있고 스폰 레이트 세팅할 수 있는 부분이 이쪽의 섹션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티클 스폰으로 가보는데요. 파티클 스폰은 파티클이 생성될 때마다 한 번 처음에 이제 생성할 때 한 번씩 이제 실행해 주는 거고요. 작업자는 이 섹션에서 파티클의 초기 상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셋업하는 걸 좀 보여드리긴 할 건데 여기서 초반에 이제 벨로시티라든지 그 다음에 그 파티클이 이제 어느 정도 영역에서 터질 건지 이런 것들 로케이션이나 이런 것들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세팅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쓰실 부분들이 이제 변수 쪽인데 변수 쪽에 파티클에 대한 라이프 타임이라든지 이쪽에 보시면 스프라이트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서 세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쪽이죠. 섹션이죠. 이제 파티클 업데이트 주로 많이 사용하실 건데 파티클 업데이트 섹션은 개별 파티클의 수명에 걸친 작동 방식을 제어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물리 시뮬레이션 특성이라든지 렌더링 특성에 대한 변경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작업자가 데이터를 다른 이미터에서 전파하고자 하는 경우 이 섹션에서 이벤트를 내뿜는 모듈을 발생한다거나 새로운 모듈을 만들어서 추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파티클 업데이트 부분이 있고 지금 별로 추가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따가 작업하면서 보여드릴 건데요. 컬러라든지 커브 같은 것들도 여기서 컬러에 대한 커브 같은 것들도 여기서 컨트롤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벤트 핸들러라는 게 있는데요. 이 이벤트 핸들러는 추가 섹션 이벤트 핸들러 추가 섹션은 컬리전이나 다른 이미터에서 돌아오는 이벤트에 이미터가 반응하는 방식을 어떻게 정의를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핸들러 섹션 쪽에 가서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얘가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할당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 다음에 이 현재 파티클을 항상 처리를 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스폰된 것들만 처리를 할 건지 이런 것들도 다 셋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가보시면 이제 렌더 섹션 부분이 있는데 이 렌더 섹션에서는 스프라이트라든지 메쉬라든지 리본이라든지 라이트라든지 이런 것들 렌더 속성에 대한 셋업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미터 쪽에 가보시면 렌더 쪽에 가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쓰시는 것들은 이제 스프라이트죠. 이런 것들 여기서 셋업을 다 하실 수가 있고 물론 이쪽에 보시면 역시 플러스를 눌러보시면 라이트, 메쉬, 리본, 스프라이트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서 모듈을 추가를 해서 이제 셋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커브가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커브가 캐스케이드하고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좋은 기능이니까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자면 아까 컬러에서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쪽에 보시면 커브를 추가를 해서 이쪽에 보면 커브 탭에서 이 커브를 표시합니다 버튼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커브 작업을 하시면 이 창이 좁아가지고 작업하기 불편하신데 이거를 눌러주시면 이쪽에 커브가 좀 활성화돼서 좀 작업하기 편해집니다. 그래서
값을 추가를 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커브가 바로바로 이렇게 연동이 돼서 작업하기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이아가라 이미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알아볼 게 나이아가라 시스템입니다. 이 나이아가라 시스템은 앞에서 제가 이미터 설명할 때 간단히 알려드렸는데, 이펙트를 만들기 위해 생성된 개별 나이아가라 이미터를 표시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나이아가라가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에 대해 좀 소개를 드렸는데, 그 나이아가라 이미터들을 쭉 만들면 얘네들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가져서 조합해가지고 나이아가라 시스템에서 조합해서 쓰게 되는 건데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나이아가라를 이미터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나이아가라에 가서 나이아가라 시스템 생성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나이아가라 시스템이라는 어셋이 생성이 되고요. 이걸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이아가라 시스템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트랙을 추가한다거나 해서 자기가 만든 거 빔 같은 거 만들어서 추가를 한다거나 조절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이아가라 시스템에서는 제가 아까 지금 설명드린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 나이아가라 시스템은 나이아가라 이미터하고 좀 다르게 시스템 노출 파라미터 섹션이라는 게 또 따로 하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나이아가라 이미터에 보시면 섹션들이 여기 이미터 스폰에서부터 시작하죠. 근데 나이아가라 시스템에 가보면 시스템 노출 파라미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파라미터를 노출을 시켜가지고 시스템에서 나이아가라 시스템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나이아가라 이미터가 좀 다른 점이죠. 자, 그리고 이제 나이아가라 모듈 스크립트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듈이 기본적으로는 엔진에서 제공하는 모듈만 보통 사용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캐스케이드가 특히 그랬죠. 근데 나이아가라 같은 경우는 이거를 사용자가 커스텀 모듈을 추가를 한다거나 기존의 모듈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이아가라 모듈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서 더블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모듈 스크립트가 생성이 되는데, 이 나이아가라 모듈을 새로 만들어서 그 시스템이나 나이아가라 이미터 같은 데 넣을 수도 있는데, 기존에 있던 예를 들어서 뭐 벨로시티라든지 로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모듈들이 얘네들이 다 기본적으로 여기 더블 클릭하시면 얘가 이렇게 비주얼 스크립트로 제공합니다. 모듈을. 그래서 여기서 이 모듈이 이 벨로시티에 대한 모듈을 자기가 좀 컨트롤하고 싶다, 추가하고 싶거나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편집을 하시면 돼요. 바로. 그래서 프로그래머블 VFX 툴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모듈 워크플로우를 좀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모듈 스크립트를 만들었죠. 어셋을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거기에서 모듈을 이제 세팅을 해주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따 가서 확인할 건데, 여기 보시면 처음에 해야 될 게 혼합 플래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나이아가라 이미터로 한번 가볼게요. 이미터에 가보시면 이쪽 파라미터가 있어요. 이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디에 노출을 시킬 거냐, 지금 만드는 모듈을. 그래서 예를 들어 스폰에다만 노출을 시키겠다. 그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컴파일하고 적용을 눌러주시고, 카테고리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예를 들어서 판교라고 해서 적용 누르고 컴파일을 누르면 이 파티클 시스템 스폰하고 모듈 쪽에서만 얘가 지금 만들고 있는 모듈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파티클 스폰이 여기 있죠? 여기서 이쪽에 플러스로 눌러서 보게 되면 지금 제가 아까 만든 판교에 대한 게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모듈을 노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스텀한 모듈을 만들 수가 있고요. 제가 이따가 그 예제 만들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맵 구하기에서 뭐 get triangle 뭐 포지션 값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뭐 파티클 포지션에다 적용한다거나, 이따 제가 보여드릴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나이아가라 모듈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 뭐 더하기, 빼기 뭐 이런 거 똑같아요. 비주얼 스크립트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말 그대로 프로그래밍 하듯이 로직을 짜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비어스 씬 세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한번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나이아가라 이미터에 가보면 얘가 지금 파티클 보여주는 이 프리뷰가
이렇게 보면 전체 화면에 예를 들어서 HDR 맥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프리뷰 씬을 세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쪽 창에 가보시면 여기 프리뷰 씬 세팅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가셔서 여기 큐브맥 같은 것도 적용할 수가 있고요. 인바이러먼트 지금 이 큐브맥 적용된 게 보이는데 얘를 끄면 까만 상태에서 좀 더 보기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라이트라든지 뭐 라이트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아가라하고 기존에 있는 캐스케이드하고 좀 차이점이 뭔지, 나이아가라를 왜 만들었는지 좀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는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렇게 나이아가라하고 이미터하고 캐스케이드하고. 그래서 먼저 캐스케이드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캐스케이드는 기본적으로 하드 코딩된 모듈로 파티클 시뮬레이션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각 모듈에 제공된 구체적인 기능 세트로 파티클 특성을 수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리고 이미터가 자체 독립적인 단위로 만들어지고 이미터를 배치하고 스폰하는 작업이 아주 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캐스케이드는 이펙트를 새로 만들 때 모듈의 기본 세트를 제공한 뒤 이펙트 아티스트가 모듈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완전 새로운 이펙트를 만드는 방식이고, 여러 이미터 사이에서 작동 방식을 공유하거나 업데이트 시키는 일은 모두 수동으로 처리해야 되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한 번에 다수의 이펙트를 업데이트하는 작업 방식이라서 오류에 아주 취약한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그에 반면에서 나이아가라는 어떤지 좀 살펴보면, 사용자가 코드를 통해서 새로운 기능을 하드 코딩할 필요 없이 별도의 작동 방식을 스크립트로 작성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미터를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저장할 수 있도록 독립된 액터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미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는 게 낫겠네요. 네, 예를 들어서 콘텐츠 브라우저가 있어요. 이쪽에서 가서 볼까요? 이미터들이 예를 들어서 불이라고 한번 쳐보죠. 불을 하나 만드는데 기존에는 파티클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다 할 수 있었잖아요. 이거를 한번 해볼까? 직접. 네. 예를 들어 기존에 파티클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파티클 시스템을 열어서 보게 되면 이 안에서는 이미터들이 쭉 있고 그 이미터들 안에는 모듈들이 쭉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미터를 더 추가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이미터를 추가를 하죠. 그리고 모듈을 추가하고 싶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모듈을 추가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단점이 있어요. 이 파티클 시스템 안에서만 다 모든 게 다 처리가 되잖아요. 근데 나이아가라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미터를 뭐 예를 들어서 불 01 그 다음에 불 02 뭐 이런 식으로 불에 대한 나이아가라 이미터를 쭉 만들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레퍼런스화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나이아가라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제가 방금 만든 거를 여기다 추가를 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트랙을 조절해서 이런 식으로 어디에서 발생하게 할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아가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의 캐스케이드 툴에서는 이런 걸 컨트롤 하려면 얘가 어느 시점에서 터지게, 파티클이 어느 시점에서 터지게 할 건지 이런 것들 컨트롤 하려면 뭐 블루프린트에서 셋업을 한다거나 뭐 라이프 타임이라든지 이런 걸 다 컨트롤해서 한다거나 되게 복잡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듈식 워크플로우로 나이아가라 시스템을 만들 때 이미터 재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가볼게요. 모듈을 추가를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쪽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보면 여기다 바로 이렇게 모듈을 바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 고침 누르면 아이고 네, 엔진이 죽었네요. 네, 나이아가라가 아직 이게 지금 실험 기능이라서 만들고 있는 단계라서 약간 불안정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럼 지금 에디터 좀 다시 켜볼게요. 네. 네, 다시 해볼게요.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3번이었죠? 잠깐만요. 네, 이미터를 만들어서 열어서 보게 되면 이쪽에 이제 모듈을 추가를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컬러로 해볼까요? 컬러로 추가하면 이런 식으로 모듈을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추가를 한 상태에서 나이아가라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이 나이아가라에서 이쪽에 보면 이제 타임라인에다 여러 가지 이미터들을 추가를 하잖아요. 걔네들이 여기 있는 모듈을 다 공유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까 설명드린 대로 뭐 시퀀서 타임라인도 도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드 그래프를 제어하면서 아티스트가 만들고 편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뭐 사실 이게 나이아가라가 프로그래머블 VFX 툴이다 보니까 프로그래밍적인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계시면 모듈을 편집을 한다거나 새로 추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저같이 사실 프로그래밍 기반이 좀 약한 사람들도 조금 공부해보면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아가라 같은 경우에는 노드 그래프는 부하가 매우 적게 걸리는 인터프리터 실행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CPU 시뮬레이션에서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캐스케이드랑 좀 다른 부분 중에 하나죠. 그리고 어떤 이미터든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은 CPU나 GPU에서 어디서든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CPU하고 GPU 파티클 만들 수 있는 거 바로바로 스위칭 할 수 있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아가는 장점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빔 같은 경우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캐스케이드에서는 별도의 오브젝트로 존재를 했잖아요, 빔이. 근데 나이아가라에서는 단순히 여러 파티클을 비주얼 방식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가능한 힘이나 다른 시뮬레이션 결과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저희 컨텐츠 예제에 있는 지금 예제인데요. 컨텐츠 학습 탭에서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나이아가라 레벨이 있어요. 그 레벨을 열어서 보시면 이 빔에 대한 나이아가라 어셋을 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이점이 있다면 나이아가라 시뮬레이션을 한 번에 실행하면 그 데이터로 여러 렌더러를 구동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별 파티클을 렌더링할지 파티클의 전반적인 모양만 렌더링할지 둘 다 렌더링할지 선택적으로 가능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스케이드와 비교할 때 시뮬레이션 한 번에 여러 번 렌더링 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비주얼하고 퍼포먼스 면에서 좀 이득이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 좀 소개를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나이아가라 직접 한번 열어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거. 먼저 뭐 가장 많이 쓰는 부분 중에 하나죠. 이제 스프라이트 이펙트 만드는 방법인데요. 기존의 캐스케이드랑 차이점이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한번 여기서 테스트 폴더가 아주 많죠. 자, FX에서 나이아가라 이미터를 하나 만들어서 스프라이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터를 하나 만들고요. 이 상태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스프라이트 렌더 프로퍼티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머티리얼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이쪽에 제가 미리 가지고 왔는데 스프라이트 이게 섭 UV 애니메이션으로 보통 많이 하시잖아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섭 UV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이펙트를 먼지라든지 연기 같은 걸 많이 만드시는데 그거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 머티리얼 만드는 거는 기존의 캐스케이드랑 비슷합니다. 뭐 파티클 컬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이나믹 파라미터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머티리얼을 기본적으로 만들고요. 이 만든 머티리얼을 스프라이트에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바뀌죠. 8개 모양으로 바뀌잖아요. 그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아주 간단하게 바뀌었는데 sub UV라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여기 보시면 머티리얼이 해가 한번 볼까요? 위쪽에 보면 8x8로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8x8로 적용하면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입자가 작으니까 입자를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이쪽에 가보셔서 파티클 업데이트 스폰이네. 스폰 쪽에 와서 변수 설정에 가보시면 파티클 스프라이트 사이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듈이 있는데 이쪽에서 얘를 한번 키워볼게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스프라이트 이미지가 애니메이션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벨로시티 같은 게 지금 세니까 한번 지워보고 위로 올라가게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뭐 간단하게 색깔 같은 걸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이게 컬러를 한번 제가 바꿔볼 건데요. 이 컬러가 그냥 이쪽에서 위에서 키를 누르면 바로 위에 대한 RGB에 대한 것만 컨트롤할 수 있고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눌러주시면 알파에 대한 것들도 같이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네,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색깔을 바꿔봤어요. 제가 아까 테스트한다고 머티리얼을 빼버렸네요. 적용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쉐이더 컴파일하고 저장한 다음에 스프라이트 보면 색깔이 바뀌어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sub UV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이미터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얘를 나이아가라 시스템을 생성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이아가라 시스템이 활성화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는 이제 얘를 가지고 여기다 해볼게요. 벡터를 배치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미터가 나이아가라 시스템이 완성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나이아가라를 보게 되면 리본 이펙트가 있는데요. 이 리본을 이용해서 어떤 걸 해볼 거냐, 좀 저희가 보게 되면 지금 보고 있는 캐릭터가 팀 블라스트라는 캐릭터예요. 저희가 이제 파라곤 어셋을 저희 런처에서 무료로 배포했잖아요. 걔를 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 어떤 걸 할 거냐, 총을 쏴요. 총을 쏘는데 이렇게 약간 성광탄처럼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렇게 보이죠? 여기다가 제가 리본을 한번 붙여서 약간 트레일드 같은 느낌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나이아가라 이미터를 만들고요. 뭐라고 할까요? 리본이라고 만들고 열어서 밑에 가가지고 얘는 스프라이트는 안 쓸 거니까 지워버리죠. 여기 쓰레기통이 아이콘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걸 지우면 모듈을 제거할 수 있어요. 리본을 만들 거니까 리본 모듈을 추가를 해서 이렇게 추가를 하고요. 머티리얼도 이제 여기다 적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든 알파맵 머티리얼을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적용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쪽에 올라가서 지금 이제 이미터가 너무 많으니까 스폰되는 거를 한 10개 정도로 줄여보겠습니다. 그리고 벨로시티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빼버릴게요. 그러면 벨로시티가 이렇게 밑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 엑셀레이션 된 값만 적용이 돼서 밑으로 흐르죠. 이 상태에서 지금 꼬불꼬불 하잖아요. 지렁이처럼. 이제 이 스페어 레이더스 때문인데 얘를 값을 지금 8로 되어 있는데 한 2로 줄여볼게요. 그러면 좀 영역값이 좀 줄어들죠. 근데 얘가 좀 입자가 두께가 너무 얇아요. 그래서 이 두께를 좀 조절해 보겠습니다. 여기 변수 설정에 가보시면 변수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쪽에 가보시면 리본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리본 넓이를 좀 넓혀 보려고 변수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 정도, 2 정도 넣었어요. 이 상태에서 컬러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노란색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추가되는 거 볼 수가 있죠. 얘를
컴파일하고 저장한 다음에 어딨지? 네, 리본 시스템을 나이아가라 시스템을 만듭니다. 나이아가라 시스템 만든 거 저장을 하고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나이아가라에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총알 날아가는 거 제가 블루프린트로 간단하게 만들어 놨어요. 얘는 이렇게 날아가게 만들어져 있는데 얘에다 한번 붙여볼게요. 비긴 이벤트에서 나이아가라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쪽에 나이아가라 탭이 보이고요. 여기서 스폰 시스템 어태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쪽에다 시작하자마자 이벤트가 시작되자마자 붙이겠다. 어디다 붙일 거냐? 어로우를 제가 하나 만들었는데 어로우에다 붙이겠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컴파일하고 저장하고 뷰포트에서 보게 되면 시뮬레이션 하시면 왜 안 붙지? 맞는데? 어셋을 추가를 안 했네요. 네. 이제 리본 시스템을 이쪽에다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로 붙죠? 그래서 저장을 하고 플레이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날아가죠? 스팀 블라스트가 제 주캐였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리본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 이제 라이프 타임이 너무 긴데 얘를 줄여볼게요. 파티클 이쪽에 변수 설정에 가보시면 이쪽에 라이프 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줄여볼게요. 값을 좀 줄여보면 좀 짧아지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좀 줄여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리본을 이용해서 트레이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GPU 파티클인데 GPU 파티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만드는 게 되게 간단합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펙트에서 VFX에서 나이아가라 이미터 뭐 예를 들어서 GPU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GPU로 할 거니까 이쪽에 가서 이미터 프로퍼티에 가서 심 타겟을 GPU로 바꿔줍니다. 뭐 근데 GPU는 뭐 GPU 파티클은 다들 아시겠지만 기존에 이제 뭐 CPU 파티클을 처리를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되게 대량의 뭐 입자를 뿌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뭐 파티클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처리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벡터 필드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벡터 필드에서 위치값을 베이크해서 가지고 와서 보통 쓰는데 그러면 이제 벡터 필드를 쓰게 되면 이제 메모리 쪽에 부담이 좀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GPU 파티클을 쓰시게 되면 벡터 필드에서처럼 이렇게 위치를 베이크해서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GPU에서 따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퍼포먼스 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죠. CPU에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해보면 스폰 레이트를 한번 지우고 여기에다가 버스트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 5만 개 정도 넣어보죠. 컴퓨터가 좋아서. 농담이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걸 해볼 거냐, 벨로시티를 죽여보겠습니다. 벨로시티를 없애고 얘도 한 100 정도 하면 입자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한 10 정도? 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에다가 어떤 걸 해볼 거냐, 이쪽에 보시면 파티클 업데이트에서 노이즈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노이즈를 한번 추가를 해서 값을 한 2000 정도 줘볼게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너무 촘촘히 모여 있네요. 얘네들을 영역을 좀 넓혀 오겠습니다. 스페어 레이더스 값을 한 200 정도 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적용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파티클 시스템을 만들면 그럴싸한 게 만들어지죠. 굳이 벡터 필드를 쓰지 않아도, 베이크를 하지 않아도 GPU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쁜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뭐 컬러를 좀 넣어주면 더 이쁘게 만들 수가 있고요. 네. 저희 언리얼 엔진 4 공개하면서 예전에 벡터 필드 막 이렇게 멋진 거 막 보여주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벡터 필드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멋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거를 레벨에 배치해보면 네, 이렇게 많은 입자들이 한 방에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이아가라에는 이제 파티클 입자에다가 라이트를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라이트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라이트는 어디에다 할 거냐면 리본에다 한번 해볼까요? 얘한테 렌더 섹션에 가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가지고 라이트 렌더 프로퍼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라이트가 바로 추가가 되고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한번 그냥 볼까요? 플레이를 누르면 얘가 총을 쐈을 때 리본이 나오면 안 나오네요. 다시 해볼게요. 리본에다가 얘 값을 좀 영역을 넓혀 보겠습니다. 한 3 정도 주고 컬러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컬러 값을 추가를 해주면 저장을 눌러서 보면 지금 밑에 라이트 생기는 거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바닥에 이제 노랗게 보이는 게 지금 제가 방금 추가한 라이트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리본에다 넣어서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서브 UV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입자에다 넣으면 입자들이 다 라이트를 이렇게 활성화돼서 멋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 보자. 마지막으로 이제 메시 리프로덕션 만드는 걸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요. 어떤 걸 할 거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윈블라스트라는 캐릭터가 블루프린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해놓은 건데 얘를 빼볼게요.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그래서 플레이를 눌렀을 때 얘가 가다가 죽어요. 죽을 때 나야가라 이미터가 터져서 휙 날아가서 이렇게 먼지가 되는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설명은 그럴싸하지만 그렇게 막 제가 이펙터가 아니기 때문에 멋지진 않은데 한번 해볼게요. FX에서 나야가라 이미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메시라고 그냥 한글로 할게요. 메시라고 치고 메시를 열어서 이쪽에 가서 어떤 걸 할 거냐, 벨로시티를 역시 없애고요. 엑셀레이션도 없앨게요. 이 상태에서 어떤 걸 할 거냐, 이제 커스텀 모듈을 만들어서 추가를 해볼 건데요. 파티클 쪽에 가서 파라미터에 가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플러스로 눌러가지고 이쪽에 가보시면 이제 스켈레탈 메시를 가지고 이제 할 건데, 스켈레탈 메시를 눌러주면 스켈레탈 메시라고 치게 되면 방금 추가한 이 변수가 파티클스 스켈레탈 메시라는 게 생겼죠. 지금 이 생긴 거를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게 되면 변수 쪽에 이렇게 녹색으로 라인이 생겨요. 여기다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겨요. 메시를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여기서 제가 트윈블라스트 섀도우 옵스라는 스킨을 메시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을 누르고요. 컨텐츠 브라우저에 가서 FX에서 나이아가라 모듈 스크립트라는 걸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글로 메시라고 해서 열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모듈이 이제 스크립트가 활성화가 되고요. 에디터가 여기서 컴파일을 누르고 혼합 플래그에서 얘를 어떤 걸 할 거냐면, 얘를 가지고 뭐를 할 거냐면 스켈레탈 메시를 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와서 파티클 입자를 메시 실루엣에 맞게끔 맞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폰
쪽에 이제 파티클 스폰 쪽 스크립트에서 이제 활성화돼야 되는 건데 이제 노출이 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 빼고 나머지 것들은 다 없앨게요. 그러면 파티클 스폰 스크립트에서만 이 제가 만든 이 모듈이 이제 보일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카테고리를 넣을 수가 있는데 트윈 블래스트라고 칩니다. 적용 누르고 컴파일을 하면은 제가 메시 만든 것 쪽에 가보시면 파티클 스폰 쪽에 플러스를 눌러보시면 트윈 블래스트라는 게 뜨죠. 그래서 메시 공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여기 플러스를 눌러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핀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티클을 눌러서 새로 만들기 눌러주시면 스켈레탈 메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켈레탈 메시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얘를 이제 맵 설정에다 넣어줄 건데요. 어떤 걸 할 거냐면 이렇게 트라이앵글 포지션 값을 가져옵니다. 코디네이트 값에 넣어줘야 되는데 얘는 랜덤 트라이앵글 코디네이트 값을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해주고 얘를 이제 여기다 넣어줄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맵 설정에도 플러스를 넣어주는데 포지션 값을 이제 넣어서 메시 실루엣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포지션, 파티클 포지션을 활성화합니다. 핀은. 그 다음에 적용을 눌러요. 그 다음에 적용 누르고 컴파일을 누르고 저장을 하면 잠깐만요. 스켈레탈 메시 그걸 적용을 안 했네요. 이쪽에 아까 그걸 추가를 안 했네요. 플러스로 눌러서 트윈 블라스트 메시라는 걸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스켈레탈 메시 그 실루엣에 맞춰서 모듈 방금 추가한 모습에 맞춰서 나오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스폰레이트를 지워버리고 버스트를 넣어서 얘도 화끈하게 5만 개 정도 넣어줬어요. 그러면 실루엣에 맞게끔 나오죠. 그렇죠? 네. 여기다가 색깔을 좀 멋지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컬러는 왜 이렇게 갑자기 강연장이 숙연해졌죠? 내용이 너무 어렵나요, 혹시? 되게 간단한 건데.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는 걸 만들었고요. 얘를 멋지게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노이즈 값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노이즈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노이즈 값을 넣어서 값을 예를 들어서 얘도 한 2000 정도 넣고 저장하고 컴파일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얘를 얘네요. 나이아가라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존의 실루엣에서 이렇게 휙 하고 사라지는 게 만들어졌죠. 얘를 저장을 해서 컴파일을 누르고 트윈 블라스트에 가서 제가 애님 몽타주를 하나 만들었어요. 애님 몽타주를 만들었는데 얘가 이렇게 죽어요. 죽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제가 어디 갔지? 네. 그 나이아가라를 어태치하는 방법 소개해드렸잖아요. 스폰하는 방법. 스폰 해가지고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메시 시스템이죠. 얘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쪽에다 넣어요. 네, 이제 얘는 이제 로케이션이나 로테이션 값은 지금 메시가 이제 스켈레탈 메시죠. 트윈 블라스트 이 값의 위치 정보를 가져다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저장을 눌러서 플레이를 누르면 지금 F키를 누르면 아까 이펙트가 나오게 해놨어요. F를 누르면 안 나오네요. 항상 이렇죠. 나와야 되는데 뭐가 잘못됐나 보네요.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 한번 해볼게요. 네, 알람도 울리고
얘를 그냥 한번 넣어볼게요. 뭘 하다가 빼먹었나 봐요. 그래서 얘를 다시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아까 제가 파티클 시스템 만들면서 뭘 빼먹었나 봐요. 그래서 얘가 죽을 때 사라지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방금 그 스켈레탈 메시에다가 뭐 디졸브 머티리얼 같은 걸 만약에 더 추가로 해서 하게 되면 뭐 죽을 때 사라질 때 더 이제 디졸브 되면서 나야가라 이제 파티클 시스템이 쫙 나오면서 멋지게 더 만들 수도 있겠죠.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